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DNA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DNA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거 그냥 이야기로 그래야 쉬우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했지만 뇌의 단면도가 이거예요. 뇌의 단면도가 여긴데 여기에 간내의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간내의 시상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에서 나가는 신경이요, 거기를 지날 때 교차돼요.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본 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본 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가서 교차가 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전체의 신경이라면 여기에서 전체의 뇌라면요, 대뇌는요 전체 뇌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대뇌는 수질과 피질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피질에서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했죠. 신피질. 대뇌는 피질 중에서 피질과 수질로 되어 있는데요. 신피질이 있는데 신피질은 학습이라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애들 있죠. 여기는 완전 도화지거든요. 태어났을 때는요. 그러면 그 도화지인데 아이의 주변 사람들을 모방을 해요. 보자마자 좀 크면은요.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저기한 사람의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방해서 더 좋아하게 되고 미리미리 글로 하면은 나쁜 길로 빠지기도 쉬워요. 그리고 책만 보고 좋은 것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걸 모방을 해요. 그래서 더 좋아져요. 그렇게 모방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을 하고 자기가 실수하거나 뭐 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또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신피질에. 그리고 신피질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신피질은요. 그런 동물이랑은 아주 작죠. 그래서 신피질은 사람은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신피질에 쌓여 있는 지식이요, 합쳐지면 거기에서 다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기를 때 조그만했을 때 막 태어났을 때부터는 계속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빨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것보다는, 보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행동이 좋은 사람 또는 부모가 직접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애들 잘 기르는 거는요, 돈보다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피질에 가서 고피질, 구피질이 있다. 이건 본능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새집 짓는 거라든가, 그 모래 속에다 알을 파묻는다든가,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다 이동한다든가, 그런 거는요, 본능이에요. 걔네들은 전부. 그러나 걔네들도 신피질은 약간 있기 때문에 학습을 계속 똑같은 걸 하면은 저장이 돼요. 이제 고피질, 신피질, 그런데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동도 조금 뭐냐면 발달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동물을 기르면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피질과는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는 본능이다. 사람한테도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는데 신피질에서 그걸 누르는 저기가 있다겠죠. 능력이 있다겠죠. 그래서 여기에 피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뇌 무게의 뭐냐 하면 우리의 그 머리 대뇌는 어떻게 되느냐, 뇌 전체의 3분의 1을 대뇌가 차지한대요, 사람의 경우에. 그래갖고 그게 주름이 많이 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주름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름진 거 이랑과 고랑이라 했고 밭두렁 저기 하듯이요, 여기에서 주름이 많이 있어서 이게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표면적이 넓은데 그걸 쫙 피면요, 사람의 경우에 신문지 한 장 정도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커요? 신문지 쫙 해서 한 장 정도 넓으니까 그만큼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경험을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대뇌의 심피젤에는 그게 다 저장되고 그 한 가지를 계속 했을 때는 또 하나는 지혜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대뇌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뇌는 그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또는 뭐냐 하면은 기능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앞에 쪽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정수리까지 가요. 앞에 제일 커요. 전두엽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격이라든가 고등정신작용이 제일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수리에서 뒤쪽으로 가는 거가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로 쭉 뻗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곳 푹 들어가 있죠. 여기에 후두엽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는 이제 손해가 있겠죠. 그러면 옆구리는 이제 축두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전두엽, 두정엽,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후두엽, 축두엽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들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각령이라는 게 있죠. 감각령은 뭐냐 하면은요,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그 이목구비에서 경험한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런 것을 처음에 대뇌로 들어가면은요, 감각령이라는 곳에서 그 정보를 전부 입수해요. 감각령이라는 곳에서 입수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런 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그런 건 연합령에서 해요. 연합령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연합령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하지 않아요? 기억해 놓고. 그러면 거기 다음에 가서는 운동령에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 운동령에서 우리가 운동신경 있잖아요. 글로이스 척수를 통해서 쭉 가서 온몸으로 쫙 가요. 물론 뇌신경으로도 가죠. 우리 머리박이라든가 얼굴, 그 다음에 목이라든가 어깨 위쪽, 그런 거는 바로 뇌신경에서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 팔다리, 몸통으로 가는 거는 이제 척수를 통해서 또 쫙 뻗어가죠. 그래 가지고 운동을 시키게끔 하는 거, 운동령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은 바로 위치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받아들일 때 감각령을 통해서 모든 이목구비, 피부 이목구비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운동령에서 감각령에서 받아요. 그래갖고 연합령에서 생각하고 다 해요. 판단하고 기억시키고 다 연합령에서 저기를 해요. 그래갖고 결정을 해서 판단을 내리면 운동령으로 가요. 그러면 운동령에서 다시 이제 명령을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보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여기를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뇌는요, 여러분이 머리가 둥글게 이렇게 생겼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운데에 호두알 있죠. 호두가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죠. 서로 닮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호두의 모양처럼 겉은 주름이 많고 반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방구, 자방구. 그러니까 뇌는 둘로 좌우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는 이렇게 중심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애축열이라든가 이런 게 또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또 하는데 그것도 이 다음에 이제 쭉 하면서 우선은 이야기예요. 오늘은 대뇌 전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하나는요, 이 뇌가요 아주 우리 전체 몸으로 보면요,
요렇게 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전체 몸에 대해서 요거예요.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20%가 뇌로 가요. 20%가 뇌로 가가지고 산소 소비량이요. 우리 전체 몸의 소비량보다 20%를 뇌가 해요.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요? 뇌로 가고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녹말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속에는 녹말이 있고 녹말은 바로 소화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고 그러면 어지러울 때가 있을 때는 바로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포도당은 지방으로 돼갖고 우리 몸에 저장돼 버리거든요. 내장 지방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연료로 사용하고 체중의 2%지만 거기에서 산소 소비량은 20%라는 거. 내가 얼마나 저기예요? 이렇게 전체 몸에 대해서 2%인데 산소는 20%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는 뇌는요. 무게가요. 그 뭐냐면 남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갖고 남자가 무겁고 대개 1400 그리고 여자는 이제 1200에서 1250 남자는 1300에서 50 그렇게 된다는데 여기에서 뇌의 무게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의 지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뇌 가지고 뇌가 머리빨이 커서 더 영리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런 게 있으면 20세까지가 뇌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늙으면 아무리 뇌세포지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우리가 계속 캐면은 딱딱한 데다 새겨야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은 금방 한 것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깊이 새겨지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거고 대뇌에 입력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물은 큰 나무 밑에서는 죽어요. 식물은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저기지만 사람은 큰 사람 옆에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그 전체 일생을 갖다가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대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